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플라스틱의 총량은 8조 개입니다. 이걸 한 줄로 늘어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 4만 번, 무게로 따지면 코끼리 10억 마리.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1000kg씩 나눠줄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는 이걸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동물을 죽이고 지구를 병들게 한다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플라스틱과 전쟁을 선포했죠. 없애야 할 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8조 개가 단일 초 만에 사라진다면요? 옷이 벗겨지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병원에서 수술이 중단됩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도시 전체에 불이 납니다. 플라스틱은 정말 인류의 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플라스틱이 사라진 세상, 과연 인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페트병이나 비닐봉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플라스틱이 안 쓰이는 곳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분해해보면 100에서 200kg이 플라스틱입니다. 부피로 따지면 차체의 절반에 가깝죠. 범퍼, 계기판, 핸들, 시트 쿠션, 에어백, 연료 탱크 라이닝까지.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사실상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비행기는 더 심각합니다. 랜딩 기어 시스템, 조종석 패널, 객실 내부, 연료 라인. 플라스틱 없이는 이륙조차 불가능합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할 때 입었던 우주복도 20가지가 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병원은 재앙 그 자체가 됩니다. 주사기, 수액백, 카테터, 혈액백, 산소 마스크, 수술용 장갑, 현대 의료 시스템의 핵심이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주사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주사기를 소독해서 재사용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병원에서 감염병이 퍼지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전선, 그 전선을 감싸고 있는 절연체가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이 사라지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바로 전기가 끊깁니다. 전 세계 모든 전선은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은 전기가 통하죠. 그래서 전선끼리 닿으면 합선이 일어납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플라스틱 절연 피복입니다. 그 피복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전선이 맨몸을 드러냅니다. 벽 속 전선들이 서로 닿기 시작합니다. 스파크가 튀고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아파트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송전탑의 고압선들이 절연체 없이 노출됩니다. 수만 볼트의 전기가 제어 불능 상태가 됩니다.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도시 전체가 암흑에 빠집니다. 그런데 정전보다 더 무서운 건 화재입니다. 플라스틱이 사라진 지 단 몇 분 만에 수천 건의 화재가 동시다발로 발생합니다. 소방서의 신고가 폭주하지만 소방차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동차 전선도 똑같이 합선을 일으켰거든요. 몇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병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술실에서는 환자의 몸에 연결된 튜브가 사라졌습니다. 수액이 바닥에 쏟아지고 혈액이 응고되지 않은 채 흘러내립니다. 심장박동기, 인공호흡기, 투석기. 이 모든 장비의 핵심 부품이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생명유지장치가 하나둘 멈춥니다. 의료진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사 한 대 놓을 수가 없거든요. 주사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은 갑자기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관절 사이에 있던 플라스틱 부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뼈와 뼈가 직접 맞닿으면서 극심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약국도 텅 비어버립니다. 알약을 감싸던 코팅, 캡슐의 외피, 물약병, 전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약은 있는데 담을 용기가 없습니다. 보관할 방법도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식량 문제가 터집니다. 현대 식품 유통의 핵심은 포장입니다. 과자 봉지, 음료수병, 우유팩, 내부 코팅, 고기를 담는 트레이. 전부 플라스틱이죠. 포장이 사라지면서 식품이 급격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내부의 단열재와 선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었거든요. 냉장고가 냉장고 역할을 못합니다. 슈퍼마켓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진열대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습니다. 담을 용기가 없으니 사람들은 맨손으로 식품을 쓸어 담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져가도 보관할 방법이 없습니다. 농업도 멈춥니다. 비닐하우스가 사라졌습니다. 관계시설의 파이프가 증발했습니다. 농기계의 핵심 부품들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식량 비축분이 빠르게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몇 주가 지나자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합니다. 먼저 통신이 끊깁니다. 휴대폰은 이미 첫날에 부서졌지만 유선 통신도 불가능해집니다. 광케이블의 피복이 플라스틱이었거든요. 인터넷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은행 시스템이 멈추고 신용카드는 쓸모없는 조각이 됩니다. 교통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자동차, 버스, 기차, 비행기, 모든 운송수단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타이어를 제외하고도 수백 가지 부품이 플라스틱이었죠. 사람들은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발 밑창도 대부분 플라스틱입니다. 맨발로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정부 기능도 멈춥니다.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으니 행정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경찰차도 군용 차량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치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약탈을 시작합니다. 몇 달이 흐르자 인류는 1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뒤로요. 정이 없는 삶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이 전기 없는 생활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촛불을 켜려 해도 양초의 심지 홀더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성냥은 있지만 성냥갑 측면에 마찰면이 사라졌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정수시설의 필터와 파이프가 플라스틱이었거든요.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100년 전에나 유행하던 병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장례를 치를 여력도 없습니다. 관을 만들 나무도 부족하고 운반할 수단도 없습니다. 인류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시킨 건 맞지만 동시에 현대 문명 자체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플라스틱을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물질을 고온에서 합성해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필요한 시설 자체가 플라스틱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플라스틱을 만들 능력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대 문명이 플라스틱 없이 유지되려면 최소 50년 이상의 기술 재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50년을 버틸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세계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의료 붕괴, 식량 부족, 전염병, 삼중 재앙이 동시에 덮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개발이 덜 된 지역의 생존율이 더 높습니다. 애초에 플라스틱 없이 살아온 방식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도시는 죽음의 땅이 됩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 살던 곳에 식량도, 물도, 전기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를 버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10년이 흐릅니다. 세계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어떤 추정에서는 3분의 1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인구 감소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금속과 나무, 유리와 도자기, 플라스틱 이전 시대의 소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장인의 기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대장장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유리를 불어서 용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요? 의료는 15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합니다. 수술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마취제를 담을 용기도 수혈할 장비도 부족하니까요. 평균 수명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기록도 사라집니다. 하드디스크, USB, CD. 인류의 디지털 기록 대부분이 플라스틱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부 사라졌습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지식이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플라스틱 이전의 문명과 이후의 문명.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단절이라고요. 플라스틱이 사라진 지구. 결국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남아있지만 그 안의 모든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수도관도, 전기 배선도. 거대한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농경 사회로 돌아갑니다. 손으로 씨를 뿌리고 손으로 수확합니다. 가축을 길러 운송 수단으로 삼습니다. 1000년 전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무역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형 선박도 비행기도 없으니까요. 각 지역은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살아남은 인류는 교훈을 얻습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시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플라스틱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버리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플라스틱 자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용한 발명품 중 하나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처음 발명된 건 코끼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당구공은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당구가 인기를 끌면서 코끼리가 멸종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상아를 대체할 물질을 찾다가 플라스틱이 탄생한 겁니다. 환경을 파괴한다고 욕먹는 그 플라스틱이 처음에는 동물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안경, 옷의 일부, 신발 밑창, 펜, 물병,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없어져야 할 것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플라스틱이 정말 사라진다면 우리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플라스틱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진짜 과제입니다.